유란시아서 4차 개정본 오디오 제50편 행성영주들 행성영주들은 라노난덱 아들 서열에 속하지만 그들의 근무가 매우 전문화되어 있어 보통 별개의 집단으로 간주된다. 2차 라노난덱으로서 멜기세덱의 인증을 받은 뒤 이 지역 우주 아들들은 별자리 본부에서 그들 서열의 예비군으로 배치된다. 이후 이들은 체계 군주에 의해 다양한 임무를 부여받고 결국 행성 영주로 임명되어 진화하는 거주 가능한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 파송된다. 한 행성의 통치자를 배치하는 문제에서 체계 군주가 행동을 취하게 되는 신호는 생명 운반자들이 그 행성의 생명을 정착시키고 지적 진화 존재들을 발전시킨 후 행정 책임자를 파견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 것이다. 진화하는 필사 인간들이 거주하는 모든 행성에는 이 아들 신분 서열의 행성 통치자가 배정된다. 1. 영주들의 임무. 행성 영주와 그를 보조하는 형제들은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아들이 시공간 속의 비천한 존재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육신화 외에 가장 가까운 성격화된 접근법, 육신화 제외이다. 창조 아들이 그의 영을 통해 그 영역의 생명 존재들과 접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행성 영주는 파라다이스에서 인류에게 뻗어나가는 아들 신분 서열 중 마지막이다. 무한한 영은 운명 수호자와 기타 천사 존재들의 모습으로 사람들 가까이 다가온다. 우주의 아버지는 프리퍼서널 존재인 신비한 훈계자로 사람 안에 거하시지만 행성 영주는 영원한 아들과 그의 아들들이 인류에게 다가가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나타낸다. 새롭게 거주되는 세계에서 행성 영주는 창조 아들, 우주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아들과 신성한 봉사자, 무한한 영의 지역 우주 딸에게서 태어난 완전한 신성의 유일한 대표이다. 새롭게 거주되는 세계의 영주는 충실한 조력자와 보조자, 그리고 많은 수에 봉사하는 영들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세계를 이끄는 지도자들은 행성의 문제와 어려움을 본질적으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의 낮은 서열 행정가들이어야 한다. 진화하는 세계들에게 이해심 깊은 통치자를 마련하려는 이 모든 노력에는 이러한 인간에 가까운 퍼스널러티들이 그들의 생각을 최상위 통치자들의 뜻보다 더 높임으로 잘못된 길로 빠질 위험이 따른다는 부담이 있다. 개별 행성에서 신성을 대표하는 이 아들들은 매우 외롭게 존재하며 그로 인해 혹독한 시험을 겪게 된다. 네바도는 여러 차례 반란의 불행을 겪었다. 체계 군주와 행성 영주의 창조는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성격화 개념이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과정이다. 이로 인해 자신에 대한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거나 신성한 존재들의 수많은 서열과 그들의 권한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 또한 아버지가 지역 우주에 성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 아들들 모두에게 믿음과 충성심에 대한 시험을 강요하게 된다. 그러나 이 세계 영주들이 사람 사는 구체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실패하는 일은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 그들의 성공은 후에 물질 아들들이 세계의 원시인에게 더 높은 형태의 생명체를 접목시키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그들의 통치는 행성들을 파라다이스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연속적인 섭리 시대를 계시하기 위해 준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행성의 행정. 모든 행성 영주들은 미가엘의 최고 행정관인 가브리엘의 우주행정 관할 아래 있으며 직속 권한에 있어서는 체계 군주의 행정명령을 따른다. 행성 영주는 언제든지 자신들의 옛 교육자이자 후원자였던 멜기세덱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지만 그러한 도움을 의무적으로 요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자발적으로 요청하지 않는다면 멜기세덱들은 행성 행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 세계의 통치자들은 또한 체계의 수여 세계들에서 선발된 24 상담자들의 조언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사타니아에서 이 상담자들은 모두 유라시아 토착민들이다. 별자리 본부에는 70개의 유사한 협의회가 있고 이들 또한 그 영역의 진화 존재들로부터 선택된 존재들이다. 진화하는 행성들의 초기 불안정한 기간 동안 그들의 통치는 대체로 독재적이다. 행성 영주는 자신의 행성 조수 군단 가운데서 전문화된 보조자 그룹을 조직한다. 이들은 대개 12명의 최고위원회로 둘러싸여 있지만 각 세계마다 이 위원회의 구성과 선택 방식은 다양하다. 또한 행성 영주는 자기와 같은 아들 그룹에서 셋째 서열을 하나 이상 그리고 때때로 어떤 세계에서는 자신의 서열인 2차 라노난덱 동료 중에서 하나를 조수로 둘 수 있다. 한 세계 통치자의 참모진 전체는 무한한 영의 퍼스널러티들, 높은 수준으로 진화된 존재들,
그리고 다른 세계에서 온 상승하는 필사자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참모진은 평균적으로 약 1000명 규모이며 행성이 발전함에 따라 이 조수들의 수는 1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만약 더 많은 조수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행성 영주는 언제든지 그 형제인 책의 군주에게 요청하기만 하면 되며 그 요청은 즉시 승인된다. 행성들의 본질, 조직, 행정은 크게 다르지만 모든 행성에는 사법재판소가 마련된다. 지역우주의 사법체계는 행성 영주의 법정에서 시작되며 이는 그의 개인 참모 중 한 명이 주관한다. 이러한 법정의 판결은 대개 매우 아버지다운 태도와 자유재량을 반영한다. 행성 거주자들에 대한 규제 이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고등법정에 상소할 수 있다. 그러나 영주가 통치하는 세계의 사무는 대체로 그의 개인적 재량에 따라 처리된다. 이동하는 화해위원회들은 행성법정의 보조적 역할을 하며 영통제자와 물리통제자들은 이 화해자들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별자리 아버지의 동의 없이 아무런 임의적 집행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는 최고자들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이다. 행성에 배치된 통제자들과 변압자들은 천사와 기타 서열의 하늘 존재들과 협력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을 필사 인간에게 보이게 만들 수 있다. 특별한 경우에는 돕는 세라핌들 그리고 심지어 멜기세덱들까지도 진화 세계의 거주자들에게 자신들을 보게 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한다. 행성 영주의 참모진 일부로서 세계 수도에서 상승한 필사자들을 데려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영역의 거주자들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3. 영주의 유형 참모진. 행성 영주가 역사가 짧은 세계로 갈 때는 보통 지역체계 본부에서 자원하는 상승 존재들로 이루어진 무리들을 데리고 간다. 이 상승자들은 초기 종족 개량 작업에서 조언자이자 조력자로서 영주와 함께 동행한다. 이 물질적 조력자 집단은 영주와 그 세계 종족들을 연결하는 고리가 된다. 유란시아 영주, 칼리카스티아는 그러한 100명의 조력자 집단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러한 자원하는 조수들은 체계 수도의 시민들이며 그들 중 아무도 자신의 조절자와 융합되지 않았다. 이 자원봉사자들의 조절자는 체계 본부의 거주자로 남아있으며 이 모른시아 진보자들은 일시적으로 이전의 물질적 상태로 되돌아간다. 형태의 설계자인 생명 운반자들은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그들이 행성에 체류하는 동안 사용할 새로운 물리적 몸을 제공한다. 이들 퍼스널러티 형태는 그 영역의 일반적인 질병으로부터 면제되지만 초기 모론시아 몸들처럼 기계적 본질의 특정한 사고를 겪을 수 있다. 두 번째 아들이 그 구체에 도착할 때 영주의 육체적 참모진은 보통 다음 판결과 관련하여 그 행성을 떠난다. 떠나기 전에 그들은 관습적으로 자신들의 다양한 임무를 함께 낳은 자손들과 일부 우수한 자원 토착민에게 맡긴다. 영주의 조력자들이 토착 종족들의 우수한 집단과 짝짓기를 할 수 있도록 허락된 세계에서는 그들의 자손이 보통 그들의 뒤를 잇는다. 행성 영주의 이 조수들은 종족들과 짝짓는 일이 드물지만 항상 자기들끼리 짝을 이룬다. 이러한 결합으로 두 종류의 존재가 태어난다. 특정한 높은 형태의 물질적 존재들 1차 부류의 중도인, 2차는 아담과 이브가 행성에 도착한 이후 태어난 중도인, 이들은 부모가 행성을 떠난 뒤에도 영주의 참모진에 남아있다. 이 자녀들은 특별한 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필사 종족들과 짝짓지 않으며 그때에도 오직 행성 영주의 지시로만 짝을 이룬다. 이러한 경우 그들의 자녀들, 육체적 참모진의 손자들은 그 시대와 세대에서 우수한 인종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이 행성 영주의 주물질적 조수들의 자손은 모두 조절자가 깃든다. 영주의 섭리 시대가 끝나고 이 복귀한 참모진이 파라다이스 생애를 재개하기 위해 체계 본부로 돌아갈 때 이 상승자들은 물질적 육체를 돌려주기 위해 생명 운반자들에게 출두한다. 그들은 변형의 잠에 들어가 필사자 몸을 벗고 모론시아 형태로 옷을 입으며 이후 천사 수송기를 통해 체계 본부로 돌아가 그곳에서 떨어져 있던 조절자들과 재회한다. 그들은 예루셈 동기생들보다 한 섭리 시대가 늦지만 이 생애는 상승하는 필사자 생애의 희귀한 시간으로 그들은 고유하고 특별한 체험을 얻었다. 4. 행성 본부들과 학교들. 영주의 유형 참모진은 일찍이 훈련과 문화의 행성 학교를 조직하며 그곳에서 진화 종족들의 뛰어난 인재들을 교육시킨 후 그들을 각자의 민족에게 더 나은 삶의 방식과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 파견한다. 영주의 이 학교들은 행성의 물질적 본부에 위치한다.
본부 도시 설립과 관련된 대부분의 물리적 일은 유형 참모진들이 수행한다. 행성 영주의 초기 본부 도시들, 즉 정착지는 유란시아 필사자가 상상할 수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후대와 비교했을 때 이 도시들은 간소하며 광물 장식과 비교적 발전된 물질적 건축으로 특징 지어진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담 체제의 동산 본부를 중심으로 한 것과 대조적이다. 우주 아들들의 제2섭리 시대 동안 그들은 종족들을 위한 일을 추진한다. 너희 세계의 본부 정착지에서는 모든 인간 거주지에 풍부한 땅이 제공되었다. 멀리 떨어진 부족들은 여전히 사냥과 식량 채집을 이어갔지만 영주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들은 모두 농업인과 원예가들이었다. 시간은 거의 동일하게 나누어져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구하였다. 1. 육체 노동, 토지 경작, 주거지 건설 및 장식과 관련된 일. 2. 사회활동, 공연 연출과 문화적 사교 모임. 3. 교육적 지원, 가족 집단 교육과 관련된 개별 지도, 전문화된 수업 훈련으로 보강됨. 4. 직업훈련, 결혼과 가정관리 학교, 예술 및 공예훈련 학교, 그리고 교사 양성을 위한 수업, 세속적, 문화적, 종교적. 5. 영적 문화, 교사형제단, 아동청소년 집단의 계몽, 그리고 입양된 원주민 자녀들을 선교사로 양성하는 것. 행성 영주는 필사 존재에게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그의 참모진을 이루는 준물질 존재들의 대표를 믿는 것은 믿음의 시험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와 훈련의 학교들은 각 행성의 필요에 잘 맞추어져 있으며 이 다양한 학문기관에 입학하려는 노력 속에서 사람의 종족들 사이에는 예리하고 칭찬할 만한 경쟁이 형성된다. 그런 문화와 성취의 세계 중심으로부터 진화한 인종들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시키는 고양되고 문명화된 영향력은 모든 민족에게 점차적으로 퍼져나간다. 한편 영주학교에 입양되어 훈련을 받은 주변 민족의 교육받고 영성화된 나이들은 자신들의 고향 집단으로 돌아가며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그들은 영주학교의 계획에 따라 새롭고 강력한 학문과 문화의 중심을 확립한다. 유란시아에서 행성의 진보와 문화 발전을 위한 이러한 계획들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매우 만족스럽게 진행되었으나 칼리가스티아가 루시퍼 반란에 가담하면서 전체 사업은 갑작스럽고 수치스러운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반란에서 가장 깊은 충격을 준 사건 중 하나는 내서열 중 하나인 칼리가스티아의 냉담한 배반을 알게 된 것이었다. 그는 신중히 생각한 후 미리 악의적인 의도를 품고 당시 운영되던 모든 유란시아 행성학교에서 제공된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왜곡하고 그 가르침에 독을 퍼뜨렸다. 이 학교들의 파괴는 신속하고 철저했다. 영주의 육체화된 참모진과 관련된 상승자 자손 중 많은 이들이 칼리가스티아의 대열을 떠나 충성을 지켰다. 이 충성파는 유란시아의 멜기세덱 관리자들로부터 격려를 받았고 후일 그들의 자손은 행성에서 진리와 의의 개념을 지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충성스러운 전도사들의 활동은 유란시아에서 영적 진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용감한 혼들과 그들의 자손들은 아버지의 통치에 대한 지식을 살아있게 유지했고 세상 민족들을 위해 다양한 신성한 아들들의 행성에서의 연속적인 섭리 시대 개념을 보존했다. 5. 진보하는 문명, 사람이 사는 세계에 충성스러운 영주는 처음 배치된 행성의 영구히 소속된다. 파라다이스 아들들과 그들의 섭리 시대는 오고 갈 수 있지만 성공적인 행성 영주는 여전히 자신의 영역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남는다. 그의 임무는 상위 아들들의 사명과는 독립적이며 행성 문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명의 진보는 두 행성에서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다. 필사자의 진화 과정은 매우 다양한 세계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전개된다. 물리적, 지적, 사회적 측면에서 행성들의 발전 양상이 이렇게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진화하는 구체들은 분명한 방향으로 진보해 나간다. 행성 영주의 인자한 통치는 물질 아들들에 의해 강화되며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정기적인 임무가 간헐적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통치 아래 시공간의 보통 세계에 있는 필사 민족들은 차례로 다음에 7개 발전 시대를 거칠 것이다. 1. 음식 탐구 시대. 인간 이전의 생물들과 원시 인간의 여명기 종족들은 주로 먹이 문제에 집중한다. 이 진화하는 존재들은 먹이를 찾거나 공격적 또는 방어적인 방식으로 싸우는 데 깨어있는 시간을 보낸다.
먹이를 찾는 것이 이들의 후속 문명 조상들의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 2. 안전시대. 원시 사냥꾼이 먹이를 찾는 데서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자 그는 이 시간을 자신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쓴다. 점차적으로 전쟁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가정은 방어력을 높이며 시족은 상호 간의 두려움과 외부 집단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여 단합된다. 자기 보존은 항상 자아 유지에 뒤따르는 중요한 추구이다. 3. 물질적 안락의 시대. 식량 문제가 부분적으로 해결되고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되면 남는 여가 시간은 개인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는 데 사용된다. 사치와 필요가 인간 활동의 중심에서 경쟁하게 된다. 이러한 시대는 종종 폭정, 편협, 식탐, 그리고 만취로 특징 지어진다. 종족들의 약한 요소들은 과도함과 잔혹함으로 치우치게 된다. 점차적으로 이러한 쾌락을 추구하는 약한 계층은 진보하는 문명에 강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요소들에 의해 지배된다. 4. 지식과 지혜를 위한 탐구. 음식, 안전, 즐거움, 그리고 여가는 문화의 발전과 지식의 확산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 지식을 실천하려는 노력은 지혜를 낳으며 한 문화가 경험을 통해 이익을 얻고 발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비로소 문명이 도래했다고 할 수 있다. 식량, 안전, 물질적 안락은 여전히 사회를 지배하지만 많은 미래지향적인 개인들이 지식을 갈망하고 지혜를 추구하고 있다. 모든 나이는 이를 통해 배울 기회를 제공받는다. 교육은 이 시대의 핵심 가치이다. 5. 철학과 형제 사랑의 시대. 필사자들이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기 시작하고 사고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면서 철학적 사고를 하게 된다. 그들은 내면에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력을 통해 분별하기 시작한다. 이 시대의 사회는 윤리적이며 그 시대의 필사자들은 진정한 도덕적 존재로 변해간다. 이러한 진보하는 세계에서 지혜로운 도덕적 존재들은 인간 형제애를 확립할 수 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들은 황금률에 따라 사는 법을 배우게 된다. 6. 영적인 노력의 시대. 진화하는 필사자가 물리적, 지적, 사회적 발전 단계를 거친 후 그들은 머지않아 영적 만족과 우주적 이해를 추구하도록 기끄는 수준의 개인적 통찰을 얻는다. 종교는 공포와 미신의 정서적 영역을 넘어 우주적 지혜와 개인적인 영적 체험의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다. 교육은 의미를 추구하며 문화는 우주적 관계와 진정한 가치를 탐구한다. 이러한 진화하는 필사자는 참으로 교養 있고 진정으로 교육받았으며 하나님을 깊이 아는 존재가 된다. 7. 믿과 생명의 시대. 이 시대는 신체적 안전, 지적 확장, 사회적 문화, 그리고 영적 성취가 결실을 맺는 시기이다. 이러한 인간의 성취는 이제 우주적 통합과 이타적인 봉사 속에서 어우러지고 연결되며 조화를 이룬다. 유한한 자연과 물질적 자원의 한계 속에서도 시공간의 초월적이고 안정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진보하는 세대들은 진화적 성취의 가능성에 한계를 두지 않는다. 세계 역사의 여러 섭리시대와 행성의 진보적 발전을 통해 각자의 구체에서 봉사한 후 행성 영주들은 빛과 생명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행성 군주로 승격된다. 6. 행성의 문화. 유란시아의 고립으로 인해 사타니아 이웃들의 생활과 환경에 대한 많은 세부 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설명은 행성 검역과 체계 고립에 의해 제한된다. 우리는 유란시아의 필사자들을 계몽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서 이러한 제한을 따라야 하지만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보통 진화 세계의 발전 과정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그런 세계의 경로를 현재 유란시아의 상태와 비교할 수 있다. 유란시아에서 문명의 발전은 영적 고립의 불운을 겪은 다른 세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우주에 충실한 세계들과 비교할 때 너희 행성은 지적 진보와 영적 성취의 모든 면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크게 뒤처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너희 행성의 불행 때문에 유란시아인들은 정상적인 세계들의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진화하는 세계들, 심지어 가장 이상적인 세계들조차도 삶이 평화롭고 순탄한 곳이라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 필사 민족들의 초기 삶은 항상 투쟁을 동반한다. 노력과 결단은 생존 가치를 얻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문화는 마인드의 질을 전제로 한다. 마인드가 높아지지 않으면 문화도 향상될 수 없다. 우수한 지적 능력은 숭고한 문화를 추구하며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방법을 찾는다. 반면 열등한 마인드는 이미 마련된 최고의 문화를 제시받아도 이를 거부할 것이다. 또한
많은 것들은 신성한 아들들의 연속적인 임무와 각 섭리시대에서 얼마나 깨우침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너희는 20만 년 동안 사타니아의 모든 세계가 루시퍼 반란의 결과로 놀라시아되게 영적 금지 아래 놓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죄와 단절로 인한 장애를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너희 세계는 여전히 반역한 행성 영주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물질 아들의 두 가지 비극적인 결과로 인해 불규칙하고 얼룩진 길을 계속 걷고 있다. 심지어 유란시아의 그리스도 미가엘이 수여되었지만 세계의 초기 행정에서 발생한 이러한 심각한 실수들의 일시적인 결과를 즉시로 해결할 수는 없었다. 7. 고립으로부터 얻는 보상. 처음에는 유란시아와 연관된 고립된 세계들이 행성 영주, 물질 아들 딸과 같은 초인간적 퍼스널러티들의 유익한 존재와 영향력을 박탈당해 가장 불행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들의 고립은 그들의 인종에게 믿음을 실천하고 눈에 보이지 않거나 다른 물질적 근거에 의존하지 않는 우주의 신뢰성에 대한 특별한 마인드적 신뢰를 개발할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 결국 반란의 결과로 격리된 세계에서 태어난 필사자가 오히려 매우 운이 좋은 존재일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상승하는 자들이 우주적 사업에 배치되는 수많은 특별 임무를 아주 일찍 맡게 되며 이런 임무들의 성취에는 의심 없는 믿음과 숭고한 확신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고립된 세계에서 온 상승자들은 예루셈에서 자신들만의 거주 구역을 차지하며 아곤돈토로 알려져 있다. 아곤돈토란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으며 고립되었을 때도 견디고 혼자일 때조차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진화된 의지를 가진 존재들을 의미한다. 아곤돈토라는 기능적 분류는 지역 우주에서 상승하고 초우주를 통과하는 동안 지속된다. 이는 하보나에 머무는 동안 사라지지만 파라다이스에 도달하면 곧바로 다시 나타나며 필사 최후 군단에서 확고히 지속된다. 타바만시아는 시공간의 우주에서 일어난 최초의 반란에 연루된 격리된 세계에서 살아남아 최후자 지위를 가진 아곤돈토이다. 파라다이스 생애 내내 보상은 원인에 따른 결과로서 노력에 따른다. 이러한 보상은 개인을 평범한 존재와 구별짓고 다른 생명 존재에게 체험을 제공하며 최후자 집단에서 궁극적인 수행의 다양성에 기여한다. 예비군의 한 2차 라노난덱 아들이 발표하였다.